이름은 송명숙이고요. 제가 2021년도에 그 8월 달에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게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병원에를 갔거든요. 근데 당이 460이에요.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이 병원에 일주일을 입원을 해야 된대요. 지켜보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당뇨, 혈압 이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인슐린을 맞으라고 앞에 가서 병원에 약국에 가서 인슐린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왔더니 간호사 세 분이 저한테 오면서 알려주겠다고, 집에서 인슐린을 맞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 이거를 몇 번을 맞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당이 그 떨어질 때까지 언젠지는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맞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당이 이렇게 높고 한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나오라고 해갖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먹는 그 당약을 먹었어요. 당약을 먹고 제가 이제 친구가 보내준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 맨발 걷기에 대한 거. 전에는 건강하니까 보내줘도 그냥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약을 접하게 되니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2021년도 8월 20일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맨발 걷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직장이 영등포 구청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그 이대 목동병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점심 때 매일 가서 1시간씩 황토길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매일같이 하고, 사실은 그 제가 올 1월 달에 약을 끊었어요. 근데 정상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가서 피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피검사를 했는데 혈압, 당뇨 다 정상으로 나왔고요. 약 안 먹어도 된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혈당을 쟀는데 86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저는 뭐 이게 힘들다, 뭐 이거 당을 떨어뜨려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그 맨발 걷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노하우라면 이 지속적으로 걷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여기 제 남편이 와 있지만 독하다 그래요. 근데 독한 거 하나도 아니고 즐겁고요. 오히려 당뇨, 혈압 온 게 저한테는 그냥 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맨발 걷기를 접할 수 있었고 또 제 몸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서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제가 효과를 본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지금 약 안 먹고도 이 460의 고혈당이 내려가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 돼요. 자, 병원에서는 당뇨 있는 분들, 고혈당이신 분들은 절대로 맨발로 걸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저 상처가 나면 혈액이 아물지를 않아요.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해지면은 예컨대 다리를 자르거나 또는 무슨 시신경이 막 마비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고 사는 이야기예요. 그 원인을 모르고 사는 이야기다. 자, 혈당에는 당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가.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에 베타 세포가 훼손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자가 면역 기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 자가 면역 질환은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면역계에 전자가 충전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계가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면역계가 자기 세포인 췌장의 베타 세포를 파괴해가지고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1형 당뇨예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떻게 해소가 돼요? 전자를 충전해 줘야 돼요. 맨발로 걸으시면 그것도 치유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형 당뇨가 있어요. 제2형 당뇨는 지금 아마 송영숙님도 같은 제2형 당뇨일 텐데요. 이건 뭐냐면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인슐린은 생성이 되는데 그 인슐린이 미토콘드리아에 문을 밀고 열어서 포도당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그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당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야 혈당 개수 수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밀어 넣으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전자가 있어야 돼요. 전자. 전자가 있어야 이걸 밀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통상 당뇨 환자들에게 뭐라고 이해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가지고 혈당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이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은 몸에 전자가 충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자를 충전해주면 어떻게 돼요?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쉽게 열 수가 있게 돼요. 저항성이 내려가요. 그래서 포도당을 밀어넣어요. 포도당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당이 내려가는 거죠. 지금 송명숙님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자, 맨발로 걸으시면 땅속에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포도당을 타게 해가지고. 그래서 당뇨가 치유되는 겁니다. 결국 당뇨를 치유하는 것은 약물이 아니라 맨발로 걸어서 전자를 충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당뇨가 치유된 이유입니다. 현대의학계는 전혀 모르는 그런 겁니다. 전혀 모르는. 그거를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사례들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 86입니다. 86. 자,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당이 높으신 분들은 맨발로 계속 걸으시면은 저도 아침에 재보니까 80 나옵니다. 80. 당화혈색도 5.8이에요. 5.8. 제가 여기서는 8.8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0이 넘어갔더라고요. 10점 제가 띄웠어요. 여기 TV에도 출연하고 하려고 그거를 띄웠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진료 기록을 띄웠는데 당화혈색소가 1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5.8이에요. 근데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제가 맨발 걷기 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즐거워요. 오히려 안 하면은 제가 좀 찝찝하고 그런데 그냥 생활이에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어찌됐든 당이 좀 높으신 분은 맨발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도 조심하시고 단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절제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구룡산